자, 여기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게, 자, 그 고발 사주 문건이 전달된 게 4월 2일하고 4월 3일과 4월 4월 3일과 8일, 4월 8일. 8일인데, 네. 그 며칠 전에, 그러니까 3월 31일 날 MBC에서 이제 채널A 관련해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네, 보도를 맞습니다. 했고, 그날부터 해서 3월 31일, 4월 1일, 4월 2일, 3일간, 그죠? 네. 그 고발 사주 문건이 전달되기 전날, 네. 까지 3일간 한동훈, 그다음에 손준성, 음. 또 권순정, 네, 맞습니다. 그 당시 대검 대변인이죠? 어, 그 전 대변인이었나요? 당시 대검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고 네, 대변인이었습니다. 대변인 맞아요. 네,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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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세 사람이, 자, 한동훈이 연수원 27기고 네. 그 두 사람은 29기 동기들이에요. 네, 손준성하고 네, 네. 맞습니다. 권순정은. 네. 이 세 사람이 3일간 단톡방에서 엄청나게 많은 대화가 오갔다는 거죠. 네. 그 긴박한 시기에.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뭐 국회에서도 한동훈한테 물고 하니까 그냥 뭐 사적인 뭐 얘기한 것처럼 별거 네. 아니다라는 그 식으로. 같은 시기에 한동훈과 김건희의 카톡 수많은 그것도 있죠, 그때? 카톡과 뭐 통화 뭐 네. 등등도 그걸 어떻게 보세요? 그 세 사람의 우선 단톡방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어, 저는 음. 너무 뭐 대놓고- 단정적으로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예.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예, 예. 공모를 했겠죠. 공모를 했다고 보고. 음. 왜냐면 지금 서로 운명처럼 옆에서 막 떨어질 수 없는 관계처럼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좀 의아하다고 생각한 게 그 당시 이 사건을 제가 물론 그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기는 한데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까지 이 사건의 관련자들의 어떤 행태나 태양을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 굉장히 의아한 지점들이 있는데 사실 한동훈 씨가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여의도에 이제 드디어 출몰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자기의 뭐 그 어떤 주군 이제 검찰총장과 어떤 이제 부하검사 참 부하검사라는 단어가 참 저는 좋아하지 않는 단어인데 그런 이제 그 명백한 검사 동일체 내신에 이렇게 어떤 인게이지가 돼서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하면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반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동훈 씨가 심지어 이제 그 정치적인 어쨌든 중립성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 법무부 장관이자 국무위원으로서 이제 바로 이제 그 사표 던지기도 전에 비대위원장을 이제 뭐 추천을 하고 이게 사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쵸. 이제는 뭐 제가 그냥 그게 그쪽 전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있을 수 없는 일들만 계속 하니까 욕하다가 속도를 놓쳐버리는 맞아요. 거죠. 또 이제 또 다음 게 또 새로 또 내일 오고 막 욕할 게 이래서. 또 생기니까 예, 예. 어제까지 욕하던 거 잠시 멈춰두고. 뭐또 이제 잊어버려 또 하도 네. 많아가지고. 네, 근데 그런 식이던데요. 근데 저도 이제 비대위원을 해보고 최고위원을 해보고 그때 이제 당시 박근혜 탄핵 때 이제 당 지도부로서 어떤 경험을 해봤을 때 결국은 자기 이름을 걸고 정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당대표예요.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러니까 그조차도 선출을 받지 않고 이제 꽃다시피 해서 이제 박수로 이제 그 추인을 해서 이제 오는 자리인데 그 사람이 불과 2년 전에는 수사검사직을 하고 절대 정치검찰이 아니라고 하면서 1년 만에 바로 이제 옷 벗으면서 법무부 장관을 하고 바로 이제 그 또 당대표를 이렇게 삼켜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그 어떤 명분이 없었죠. 그 사람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대표가 자기 이름을 걸지 않고 할 수 없거든요. 정치는. 근데 심지어 김기현 대표도 어쨌든 중진이고 나름 이제 뭐 울산시장부터 자기가 오랜 정치인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바로 직전인 이준석 대표도 그 본인이 스스로 이제 30대 이제 당대표라는 것을 또 일궈냈잖아요. 이거 또 대중들한테도 많이 이제 알려지고, 그거는 자기 이름을 걸어야만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라면, 여의도에서 왔다? 뭐 지금 뭐 총선 불출마가 뭐 자기 희생 정신을 뜻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비상대책위원장인데 왜 여전히 그는 부하검사처럼 김건희 특검 악법이다라는 얘기를 사실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어쨌든 정치를 하겠다고 당대표까지 처음으로 차지를 하고 이제 왔다고 하면 자신의 한동훈만의 이야기를 하고 한동훈 당대표만의 어떤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오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라고 막 이제 막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가면서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그래도 다소 여의도 선배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한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근데 왔다 가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한 시대적인 인물이라고 왔다가 이제 사라진 분도 많고, 또 워낙 기라성 같은 분들도 잘못 삐끗하면은 순식간에 바보처럼 이제 사라지는 뭐 반기문 총장, 사무총장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이제 워낙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고 본인이 오셔서 하는 게 그러면은 마치 미션을 받은 것처럼 김건희 특검 맞게끔. 근데 저는 그 두 분이 그냥 예전에는 뭐 단순히 상사 부인이니까 뭐 통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뭐 고발장에 같이 이름도 나란히 적히고 뭐 이렇게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당대표로 오는 과정에서도 그 김건희 특검은 악법이라고 이제 막 침 튀기면서 막 얼굴 정색하면서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를 도대체 개인 간에 어떤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까지 하나, 저는 굉장히 무엇이 있을까요? 그 깊은 세계를 참 저희가 가늠해 보기가 힘든데.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간을 열어두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을 듣고 보면 네. 이게 사실 이제 뿌리가 그 고발 사주 사건인데, 다 그 무렵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같은 날이에요. 대로 같은 시기고 예, 일주일간의 그러니까요. 같은 그때 시기입니다. 네. 한동훈 검사가 이제 총장 부인 김건희 씨하고 카톡을 정말 이례적으로 많이 주고받고, 그걸 뭐 본인은 나중에 윤 총장이 연락이 잘 안 될 때 부인을 통해서 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던데, 네. 비상식적이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고발 사유 사건에서 그렇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같이 이름이 오르고, 자 이게 그 어떤 공동 운명체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고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면, 자 그래서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그 민주당이 통과시킨 그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있잖아요. 네. 그것을 무력화하기 위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자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또 전격적으로 앉힌 것은 그렇게 급하게 김건희 특검법을 어떻게든지 또 막으려고 하는 그런 또 미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부하검사처럼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그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오신 김에 네. 잘 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해명을 하고 증명을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관계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 김건희 특검이라는 게 필요한 가장 큰 명분이 고발 사주 사건에 이제 들어가 있는 네. 도이치모터스 이제 주가 조작 사건이기 때문에라도 김건희 특검, 이제 일반 수사가 아닌 이제 특별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
샷을 갖다가 오자마자 얘기를 하는 거는 약간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닐까. 뭐 그만큼 급하다는 얘기겠죠. 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절박한 예. 위기감을 제가 느끼기도 하고. 제가 이제 우리 기자님들이랑 가끔 이제 사석에서 많은 얘기를 할 때 어떤 이제 이야기를 나누냐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가볍게 그냥 고발장 하나 넘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게 밝혀지면서 저렇게까지 대검찰청이 한 몸처럼 허위 처분을 하고 중앙지검의 부장검사가 뭐 허위 처분을 하고 허위 보고서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까지 막 그 공범 관계 있는 사람 악착같이 이제 남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검사장 승진을 시키고 그리고 공범을 허위로 무혐의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막 뛰쳐 나와가지고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면서 거품 물면서 특검은 악법이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밝혀낸 게 너무 사소한 거 아닐까? 그 뒤에 너무 막 영화 같은 막 완전 막 너무 대단한 사건이 있는 거 아닐까? 감춰져 네, 있는. 그 정도가 아니면 저 정도로까지 긴박하고 긴밀하게 움직일까 하는 그냥 그런 생각도 심지어 재판 해봅니다. 과정에서 이제 보면 네. 저희가 재판 과정에 좀 그 검찰 수사관이 나와서 네, 조작된 그 뭐 분석 네, 그런 얘기도 있었죠. 네. 음? 그거는 이제 수사관님들이 네. 용기 있는 증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그 영상, 이몽석 검사가 이제 그 영상을 찍어 놨는데, 이몽석 검사는 이제 당시 손준성 정 검사 검사 밑에 있던 이제 네. 수정관실 검사인데요. 제2 정보 담당관인가 아마 뭐 그렇죠. 그럴 네. 겁니다. 그분이 이제 그분이 뭐 판결문 검색부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검색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성상욱 검사랑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성상욱 검사가 담당관이고 네. 이몽석은 대검 뭐 연구관인가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같이 수정관실 그러니까 검사로. 수정관실 소속인데 네네네. 신분은 직책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당시 직책은 네. 지금 딱 얘기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현직 직책이 지금 조금 헷갈릴 네, 수 있겠네요. 네, 그죠?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왜인지 휴대폰에 그 영상이 남아 있던 거예요. 이제 하드를 뜯고 대검찰청 저희 그 기사 보던 날에 이제 하드를 뜯고 이제 해서 막 했는데 일종의 그 은폐 시도로 보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명백한 증거들을. 증거인멸의 네, 과정을 증거인멸. 찍히고 있는 것들인데 왜 찍어놨는지 저희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수사관님들이 이걸 포렌식 했을 때 이 영상을 봤는데 저거 대검 창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흥분을 하셨다라는 그런 이제 후일담을 전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이제 그런 뭐 증언까지 나오고 또 이제 뭐 그 공범 처분을 할 때도 이제 전혀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갖다가 마치 한 것처럼 이제 허위로 내용을 해서 이제 저도 이제 완전 뭐 말을 다 번복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얘기를 하고 뭐 그런 너무 많은 거짓들이 이제 이 사건을 틀어막으려고 했던 거죠. 자,